네, 경영학 원론 11강 마케팅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끝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마케팅 조사,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마케팅 전략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개를 말하라고 하면 STP 그리고 4P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집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면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그 세분화된 시장에 맞는 타겟팅 전략을 개발하고 거기에 잘 맞춘 전략을 맞추어서 포지셔닝하는 것. 이제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그죠? 첫 번째가 STP인데 시장 세분화죠. 시장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하고 나면 그 여러 가지 나누어진 시장의 조각들 사이에 이 시장이구나 하는 타겟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 타겟된 시장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제품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켓에 다가가는 핵심 전략을 우리는 4P,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P가 4개가 있다는 거죠. 프로덕트, 제품, P, 프라이스, 가격, P,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장소, 제품이 어떤 장소에 가 있어야 되냐,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고객의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레이스, P, 마지막으로 촉진이라고도 하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홍보, 그죠? P. 자, 요 4개의 P입니다. 그래서 4P를 잘 섞어서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해서 4P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전체 마켓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회사, 올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장을 이렇게 쪼갰어요. 나이대별, 그 다음에 소득별, 고객의 특성별, 라이프스타일별 이렇게 쪼개 봤어요. 그랬더니, 타겟이 한 2개가 나온 거죠. 그죠? 크게는 에이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있는 좀 시니어와 그 다음에, 젊은, 영 에이지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2개의 이거 세그멘테이션 한 거, 마켓을 쪼갠 거고요. 그 중에서, 2개가 우리의 타겟이다. 우리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타겟팅을 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공급을 한 거죠. 시니어들에게는 어떤 제품 라인이냐면 age defying,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안티 링클 이런 제품들로 구성을 짜고 제품의 특성, 그런 마케팅 메시지 이런 걸 짜가지고 이 타겟에 맞는 제품을 맞춰서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거한,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조사를 해보니 이 세그멘테이션 타겟은 클린네스, 청결한 것, 깨끗한 것, 깔끔한 것,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제품의 전반적으로 특성이 clearly clean, 제품군, 이 2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타겟에 맞는 제품을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마켓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 조사, 리서치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특성별로 시장을 쪼개고 그 중에서 우리의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다음에 특성에 맞는 제품을 거기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의 전반적인 전략의 핵심이고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 age defying, clearly clean에 맞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에 맞는 가격을 산정해야 되겠죠.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사겠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또 더 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좀 프로모션 촉진할 건지 그런 전략들도 짜는 거죠. 할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든지, 그죠? 그런 일시적으로 할인한다든지 첫 구매 50% 할인한다든지 이렇게 다 프로모션이에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략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STP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먼저 합니다. 인구 통계, 심리, 사용자 기반 등등등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지리로도,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구 통계, 연령대별, 남녀 등등등.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혜택 기반, 어떤 혜택에 되게 민감한, 뭐 혜택보다는 뭐 품질이라든지 제품 자체에 민감한 그런 사용자의 특성별로 시장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타겟팅을 합니다. 가장 수익성 높은 세그멘트를 딱 결정을 하고 거기에 선택해서 마케팅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올레이 같은 경우가 두 개의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의 수익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고 그에 맞는 제품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자, 포지셔닝 부분이 시니어 그리고 YB, 영 제너레이션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차별화된 밸류를 만들고 개발하고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경쟁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시니어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딱 맞춰서 어느 경쟁자들보다 더 우수하게, 더 좋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한다, 공급한다.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자, 스타벅스의 사례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객을 일단 세그멘테이션 할 때 먼저 지리적인 세분화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도시인지 시골 부분인지 아니면 도시도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대학가가 있겠고 대학이 없는 도시도 있겠죠. 쇼핑몰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도 있고 유동인구가 좀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별로 쭉 다 쪼개고 그다음에 인구 통계, 데모그래픽한 부분으로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이런 것으로 쭉 분류를 합니다. 분류가 되겠죠. 한국, 코리안, 퍼퓰레이션이 있겠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분류가 다 됩니다. 이렇게 멀티 다이멘전,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심리적인 건 라이프스타일,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가, 그 다음에 트렌드, 그리고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먼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스타벅스의 타겟팅 그 기준은 세그멘테이션들 중에 세그멘테이션 하고 그 중에 타겟팅한 기준은 프리미엄 커피 선호하는 중산층, 그 다음에 젊은 영한 직장인, 그리고 학생, 요렇게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으로는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가성비보다는 이런 특성을 가진 세그멘테이션으로 한정해서 특화를 하고요. 자, 여기에 맞는 세그멘테이션에 맞는 이 타겟에 맞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이게 주요한 어떤 차별화의 핵심인 거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원두의 품질, 세련된 매장 디자인, 감성적인 브랜드, 자, 이런 것들로 차별화하고 포지셔닝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라고 그걸 제공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차별화를 두고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익스피리언스, 그죠? 사용자 경험이죠. 고객 이름을 부르면서 커피를. 여러분들 앱으로 이제 오더하시면 그 앱에 여러분들 정해놓은 닉네임이 있겠죠. 풀네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불러서 그 제품을 나왔다라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J입니다. 그러면 그 뭐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J 하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직원인데 이제 제 first name을 부르면서 제품이 나왔다고 알려주는 거죠.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시즌 한정 메뉴,
그 다음에 시즈널하게 계속 굿즈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아주 매니아층이 있어서 꼭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강화해 나갑니다. 자,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다 잘 패키징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겟팅한 그 그룹에다가. 그러면은 그 타겟팅한 그룹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메시지, 마케팅 제품, 가격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포지셔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가치 제한 이걸로 시장 내에서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게 STP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P 전략. 이해하시겠죠? 자, 마켓을 조사하고 쪼개고 그중에 타겟을 정하고 타겟에 맞는 우리의 제품 전략으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 자리를 잡는 것. 포지셔닝.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4P를 한번 가볼게요. 4P. 4P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그죠? 이걸 조합해서 목표 시장에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시장에 다가갈 때 이 네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잘 결정이 돼야지 고객들이 이게 그 어필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고객의 필요 또는 고객의 욕구, 그죠? needs and wants죠. 그걸 충족하는 제품, 디자인, 퀄리티 이런 차별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제품에 담아내는 것,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스죠. 프라이싱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퀄리티가 비싼 제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낮은, 그죠?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는 거죠. 그래야 밸류가 커지니까. 그러면 가격도 되게 중요합니다. 웬만한 생필품들, 커머디티, 그죠? 퀄리티가 거의 다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을 좀 싼 걸 사겠죠, 그죠? 가격 경쟁력이 있을수록 더 잘 팔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낮게 잡으면 그 마진이 없고 어떤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진을 늘리면서 고객에게 가성비 있게 그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가격 선정하는 건 중요해요. 적당한 가격, 마켓에서 먹힐 만한 가격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시할 때 가격을 침투 가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스키밍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되게 고가의 제품만을 사는 그런 고수익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층들만 타겟팅을 하는 프리미엄 가격 전략도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밸류와 마진을 딱 적당하게 하는 적정 가격 전략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장 상황과 고객 상황을 파악해서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레이스, 유통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트를. 제품이 적절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손에 닿도록, 고객이 살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 제공되도록 배치하는 것, 그걸 이제 유통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네 번째 P죠. 촉진, 프로모션. 입니다. 광고, 어드버타이징, 그죠? 홍보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 한다든지, 디지털 마케팅, SNS, 요즘.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더 제품을 알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이 사도록 하는 것. 그지? 그 프로세스를 촉진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알리는 거죠. 그죠? 자, 애플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아이폰이죠. 제품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디자인이 어떤가요? 차별화된 디자인. 심플하고 유니바디, 알루미늄 바디고 UI도 미니멀한 UI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도 범용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익스클루시브한 그죠? iOS만의 생태가 있는 거죠.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그다음에 맥하고 연동하는 거, 아이패드 연동하는 거 다 이제 굉장히 어떤 울타리가 있는 그지? 애플만의 생태계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게 제품의 특성 속에 이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혁신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고성능 칩,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기술을 향상하고 그리고 뭐 제품들 간의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그 제품의 특성 속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제품의 어떤 이미지와 특성이 있어요. 요게 4P 중에 첫 번째 P, 프로덕트입니다. 고객의 필요, 그다음에 제품의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다 제품 속에 잘 집어넣는 거예요. 녹여 넣는 거죠.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그런 제품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품 전략이고요. 가격 전략. 애플 아이폰은 어떤 전략인가요? 프리미엄 가격 전략입니다. 고급 시장 타겟으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적용하고 초기에 높은 출시 가격, 그죠? 침투 가격을 설정을 하고요. 시간 지나면 모델이 구형이 되겠죠. 12, 13, 14 구형이 되죠. 그러면 온 가격을 좀 다운시킵니다. 다운시켜서 다시 유통하고 그래서 재고를 정리하고 새로운 신제품은 항상 고가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양한 할인, 그죠? 그다음에 무이자 할부,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구형폰을 갖고 오면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완충을 좀 해줍니다. 그것도 가격 전략 속에 한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유통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 애플 공식 매장이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가 있어요. 애플.com을 가면 거기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통신사를 통해서도 살 수 있고 대형 전자제품에서도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는 거죠. 온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폰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도록 멀티 유통 채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가 단순히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체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든지 해서 익스피리언스, 그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브랜드를 체험하는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유통에서 또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그런 쇼핑 환경을 좀 최적화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장에 체험을 하고 싶으면 매장을 가고 아니면 빠른 속도로 구매하고 싶으면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유통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전략도 있죠. 일단 광고 캠페인은 어떻게 하나요? 감성 스토리텔링 광고입니다. 샤던 아이폰 캠페인, 그죠? 이런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아이폰만의 스토리, 아이폰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광고에 녹여 놓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벤트를 가져갑니다.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키노트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CEO가 나와가지고 신제품을 딱 소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신제품에 열광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 관심을 쫙 이렇게 몰아서 집중시킵니다. SNS 인플루언스 마케팅 하고 있고요. 유명 유튜브나 아니면 테크 블로거들 활용해서 제품 리뷰, 바이럴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원, 애플케어, 아이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그 생태계 안에 머무르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죠? 기기들 간에 다 연결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제품 하나를 다른 삼성으로 바꾼다든지 연결성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그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충성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런 그 고객의 충성도, 고객을 캡처링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4P를 한번 쭉 이렇게 애플 사례를 가지고 쭉 훑어봤는데
이런 거죠. 애플은 4P 전략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 브랜드 가치,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익과 높은 고객 중성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화된 제품과 그리고 프라이싱 전략과 유통과 촉진 전략을 딱 세팅을 해서 마켓에 잘 다가가는 거죠. 그 애플을 선호하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타겟 고객을 정하고 그 고객들 마켓에 잘 자리 잡도록 이 4P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성과가 나오는 거죠. 제품 퀄리티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싸다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모션과 플레이스가 잘 안 됐다고 하면 사실 성과도 잘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세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건 애플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 있는 브랜드들, 제품들이 다 이런 철저한 계산된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TP와 4P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쪼개고 타겟팅하고 프레이싱하고, 프레이싱 할 때는 4P를 통해서 가장 적당한 전략 믹스를 짜고 고객에게 다가간다. 자, 요게 이제 마케팅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사례를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 2차시 마칠게요. 자, 우리가 배달 앱을 하는 회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달 앱. 자, 이 배달 앱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고객의 구매를 좀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짜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장을 일단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시장을 한번 여러 데모그래픽하게 라이프스타일, 심리 이런 걸로 쪼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다. 뭘 기준으로 앱을 사용하나요? 왜 앱을 사용하나요? 앱을 사용하는 이유, 그죠? 사용 동기별로 한번 쪼개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성, 그지? 편의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성비, 저렴하다, 가성비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고, 다양성, 메뉴가 다양하다, 그렇지? 뭐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다양하다. 내가 막 골라서 편히 쉽게 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일 수도 있겠죠. 자, 어떤 특정 세그멘트를 자세히 봤더니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던 겁니다. 시간 편의성. 배달 시간. 그렇죠? 시간이 정확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온다. 그리고 시간이 되게 빨리 온다. 자, 그런 중요한 사용 동기별 마켓을 발견했다고, 세그멘트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배달 시간 민감형 고객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죠. 집중합니다. 마케팅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뭐 2차 조사, 2차 자료도 볼 수 있고 1차 자료 볼 수 있고 포커스 그룹 앱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설문을 하고 사용 경험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의 배달 시간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 시간 면에서 배달 정확도 면에서 이런 고객의 니즈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 경쟁사보다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선점이 나오겠죠. 개선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 시간 좀 빠른데 그 배달 정확도가 좀 느리더라.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도착하기도 어떤 때는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배달이 도착하거나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좀 늦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정확한 배달, 실시간 위치 추적, 위치 추적, 예측, 시간 예측,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마케팅 메시지를 잘 짜고 강조해서
그 타겟, 이 시간을 중요시하는 타겟 쪽에 포지셔닝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4P 중에 프로모션을 한번 써봅시다. 첫 주문 고객 무료 배달, 단골 고객 30% 할인, 배달 시간 예측한 시간보다 만약에 늦으면 쿠폰 제공 등등등 프로모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케팅 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에 고객 이탈률,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간 리포트를 작성해서 리포트했다. 이게 전반적인 마케팅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시장을 파악해야 되고 마케팅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조사를 하고 타겟의 문제점, 타겟의 니즈 이런 거 타겟을 정하고 수익성 있는 타겟을 정하고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 4P. 4P를 이렇게 믹스를 다 바꿔가지고 프로모션을 강화한다든지 프라이스를 낮춘다든지 제품의 어떤 특성을 변화시킨다든지 그죠? 고객에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유통 채널을 또 다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수월하게 좋은 제품을 딱 원하는 제품을 잘 그 서비스 밸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프로모션하고 할인이라든지 쿠폰 제공하고 이것들을 에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 접근해서 그 마켓에 딱 포지셔닝 하는가.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은 하나 타겟 마켓은 있지만 거기에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다른 고객이 정말 원하는 다른 경쟁자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부분 파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으로 포지셔닝 고객이 다가갑니다. 4P를 조정해서.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 그게 마케팅 전략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시에서 공부한 STP, 4P, 그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본 이 STP와 4P의 종합적인 프로세스, 이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정리하고요. 3차 시는 마케팅 환경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마케팅이 발전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